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내가 먹는 점심 한 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집이 매년 1일 밥집을 열어 운영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한인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1일 밥집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지개집은 모자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1일 밥집을 열고 있는데 올해에는 뉴욕과 뉴저지 7개 식당에서 동참해 좋은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1일 밥집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무지개의 집 운영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도 티켓을 사시고 또 직접 오셔서 당일날도 사시고 또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사셔서 많이 와주셔서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1일 밥집을 찾은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1일 밥집에 식사를 하러 나온 한인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온 가정들을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오픈은 많이 안 됐지만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한인들이 함께 나눈 점심 한 끼 식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BNB 하나은행이 뉴욕 플러싱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고 퀸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해 일반 고객들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NB 하나은행 뉴욕 플러싱 지점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고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6 스트리트 머레이 쇼핑몰에 자리를 잡은 BNB 하나은행 플러싱 지점은 퀸즈 지역에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퀸즈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하나금융그룹이 BNB 은행을 인수해 탄생하게 된 BNB 하나은행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로는 가장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서비스적인 면에서 타인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자 합니다. 한편 BNB 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아 고객들에게 무료 송금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BNB 하나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3,000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에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에서 허위 주소를 가져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요. 당국은 25만 개 중 허위는 단 13개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시 조사관은 일축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21일까지 약 35만 개 이상의 신분증이 발급됐지만 조사 결과 다수의 신분증은 허위 주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으로는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의약품 등도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의 발급 절차 가운데 주소지 증명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서 일부 신청자는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25만 5천 개 이상의 신분증이 발급됐고 이 가운데 허위로 밝혀진 것은 13개뿐이라고 보고했지만 시 조사관들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시 조사관은 우편으로 보내진 적도 없고 기관이 2년 넘은 고지서를 거주지 증명서로 가져오는데도 접수 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담당자는 신분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춤까지 추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자 샌더스 후보를 다시 눌렀습니다. CNN 방송과 ORC 인터내셔널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힐러리는 24%에 그친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18%포인트 앞섰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공모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 때문에 공화당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추락세를 보이고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클린턴 전 장관은 결국 개인 이메일 사용을 공개 사과하고 TV 톡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춤까지 추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CNN 방송의 이번 조사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공개 사과를 한 뒤인 지난 17일에서 19일 민주당 유권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클린턴 진영의 정면 돌파를 계기로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힐러리의 지지율은 57%까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영주권 문호가 시행되면서 빨라진 사전 접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후 6개월 만에 사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미이민 변호사협회는 최근 새로운 영주권 문호 시행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 판정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평균 6개월 안에 사전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안에 포함되면 연방국무부는 이민비자를 배정하게 되고 이민서비스국은 곧바로 영주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연방국무부가 해당 케이스를 계류 서류로 분류하고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한편 전미이민변호사협회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메디컬 리포트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사전심사에서 메디컬 리포트가 없으면 사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충 서류 요청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사전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주요 노조들과 정당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행보가 관건이지만 부동산위원회도 적극적 반대 공세는 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일 뉴욕주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지사의 계획에 보건종사자 노조와 호텔 무역노조 그리고 교사노조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주의회에서의 통과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건종사자 노조는 TV 광고까지 내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들의 지원을 받는 정당인 노동가정당도 이와 같은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주의회를 통과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지사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상원 공화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로비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가장 큰 후원 조직인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차터스쿨 무브먼트 등은 쿠오모 주지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노골적인 저지 활동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교과 과정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려 했던 공통 교과 과정.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뉴욕주 고교생의 74%가 공통 교과 과정의 수학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최근 리전트 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6월 공통교과 과정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응시 학생의 26%만 대수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통교과 과정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뉴욕주의 경우는 오는 2022년부터 고교생들의 졸업 조건에 반영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0에서 5점으로 구분되는데 최소 4점을 받아야 합격으로 간주되지만 주정부는 2022년까지는 2, 3점도 졸업 가능 점수
점수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3점도 고교 졸업은 가능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를린 교육국 사무차장은 리전트 위원회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가능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뉴욕시 옐로캡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시업계와 승객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과 그린캡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겨냥해 개발한 이들 앱은 주변의 빈택시를 호출하고 예상 요금을 검색한 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이번 앱에 택시업계와 승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 런칭한 에로는 벌써 1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고 지난 10일 출시된 웨이투라이드는 4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에반 라울리 컬럼비아대 부교수는 시장에서 경쟁자와도 협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버 때문에 계속 사양길을 걷는 지금이 택시업계는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의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어가는 땅, 버려진 도시가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서도 하이라인 파크가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롱아일랜드 시티 스킬만 애비뉴와 49번가 교차로에 예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만톡과 메인라인에서 사용하던 1마일 구간의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공사 일정과 조감도 등은 공개되지 않았고 MTA는 시공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MTA 측은 부지 인근 사업체와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그룹, 개인들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퀸즈의 하이라인 파크 스타일의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는 레고파크에서 락커웨이 구간을 운행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락커웨이 위치 라인 가운데 운행이 중단된 3.5마일의 철로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는 퀸즈웨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퀸즈웨이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대중교통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세도나가 토요타를 제치고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전성과 기능, 디자인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PBS의 자동차 프로그램 자동차 주간과 미국 최대 신차 거래 웹사이트 카스닷컴은 미니밴 비교 성능 테스트에서 세도나가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8월 10일부터 닷새간 위스콘신주 레이크 제네바에서 기아 세도나와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다지 그랜드 캐라반, 크라이슬러 타운앤컨츄리 등 5개 미니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평가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승평가와 장거리 주행, 연비 테스트, 미니밴을 구매 예정인 고객들의 시승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세도나는 740점으로 1등에 올랐고 시에나 736점, 오디세이 664점, 그랜드 캐라반 561점, 타운앤컨츄리 553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스닷컴은 기아 세도나가 품질과 세련미에서 경쟁차보다 앞서 있다며 조용한 실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내장, 운전 역동성이 세도나의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도나는 JD 파워의 상품성 만족도 최고 모델과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최고의 미니밴으로도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명절 때면 유난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 노인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장구 소리에 한인들의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흥겨운 우리가락과 춤 사이가 이어지자 한인들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기분이 좋지요. 이렇게 그냥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서 이런 게 자주 있지 않은데 자주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추석 큰 잔치엔 북소리 공연과 부채춤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예술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타향살이의 시름을 달래고 한국의 명절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아마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노인들의 그 화합이 되는 그런 장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공연과 함께 한인들은 떡을 비롯한 민속 음식을 함께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잔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도 함께 참석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I am thankful for the wonderful music and the dances that I'm seeing today. It tells me a lot about our community, and I like learning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his is a wonderful way of doing that. 한인들은 오랜만에 한국의 멋과 가락을 즐기며 잠시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북가주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들은 현재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가주로도 전달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시에라네바다 산맥 지역 캘러베러스 카운티와 에머도 카운티에서 발생한 부트파이어. 지난 12일 처음 발생해 어제까지 7만 에이커의 산림과 800채 이상의 가옥을 태웠습니다. 현재 진화율 74%로 산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We've received so much donations. Like I was saying, we've actually packed everything up and we're sending it to the Valley Fire. 레이크 카운티 중심부에서 발생한 밸리 파이어 산불은 현재 진화율이 70% 수준입니다. 17,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고 피해 면적도 부트파이어 산불보다 많은 7만 5천 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19일 오후 중가주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발생한 타사하라 산불로 지금까지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0여 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진화율은 10% 수준으로 300여 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kind of like disbelief. I mean, you're just not prepared for that. I had to round everybody up and my photo albums and that's about it.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중가주와 북가주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은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병, 근육이 점점 마비되면서 얼굴 표정까지 없어지는데요. 노래와 춤으로 파킨슨병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프랭크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얼굴 표정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The face tends to drop down. So, for example, I used to be a good whistler. Can't whistle at all. It was like 무표정한 얼굴은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인상은 차가워지고 대인관계는 갈수록 위축됩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진이 파킨슨병 환자들을 모아 합창을 하게 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합창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파킨슨 증상이 호전되거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It might seem like we're focusing only on the sound, but of course we're focusing on practicing the full emotional expressions. 특히 얼굴 근육의 수축을 풀어주는 효과는 2개월까지 지속됐습니다. Now I'm confident to project my voice and smile. Now I look up and I sing. 14, 15, 16.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복싱장. 전문 복서 못지않은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 역시 파킨슨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파킨슨병 10년 차인 메리 할머니는 처음 진단을 받을 때만 해도 손발의 떨림이 심해 집 밖을 나서지도 못했지만 링 위에 오른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It's my family. It's my second family. I don't know what I would do without it. 복싱 치료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전역에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복싱 클럽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that have been perform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show that exercise improves Parkinson's disease symptoms. What isn't known yet is what is the best form of exercise. 여러 형태의 운동을 결합한 복싱은 고강도의 전신 운동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완전한 치료법은 아직 없지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소리내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대 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 리저널 프로그램 등이 또다시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들 프로그램은 이번 9월 30일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 폐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 만료일 직전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피넛버터 제품을 판매한 피스A사 스튜어트 파넬 전 회장에게 28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 전역에서는 피스A사가 판매한 피넛버터 제품을 먹고 살모넬라균 중독으로 9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파넬 전 회장 등이 피넛버터 제품이 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한인 학생도 많이 다니는 사립 보딩스쿨 고등학교인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가 개교 126년 만에 폐교합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는 수년간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올 가을 학기에 문을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폐교됐습니다. 114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와 학교 건물들은 이달 말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공공안전국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도망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2차례나 접수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은 의문의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더듬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또 다른 여학생이 비슷한 내용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가운데 낮에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역시 낮의 햇살은 뜨겁겠습니다. 금요일은 서늘하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에 높은 구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